자,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이제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좀 배웠는데, 신경망에서 돌리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우리가 다중신경망을 우리가 하려니까 그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신경망이라고,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 퍼셉트론, 그 다음에 아달라인, 그 다음에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신경망의 일종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신경망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 배웠던 거는 이 다층신경망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신경망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뇌의 구조를 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뇌세포 하나를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러니까 뉴런들이 모여있는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 하나를 우리가 신경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이제 뉴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 때문에 그냥 뉴런이라고 부를게요. 뉴런. 이 뉴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부터 외부에서부터 값을 받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경세포들이 서로 전달을 하죠. 정보들을.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정보를 취합을 해서 그거를 다른 신경망에, 다른 뉴런에다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서 처음에 만들었던 게 요런 뉴런 모양으로 해서 만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거를 쓰죠. 요런 뉴런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뉴런들이 많이 모여있는 망을 형성하자 그래서 요런 모양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 그러면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얘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에 요게 아니고 처음에는 요렇게 하나의 뉴런을 가지고 처음에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들어오면 이 값들을 웨이트 값을 줘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해서요. 그죠? 요 값이 어떤 값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측하고 분류 모델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에서 요거를 나오는 걸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회귀 분석을 가지고 분류 모델로 우리가 확장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설명을, 이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제 수업 중에 기계학습 수업이 있는데 그 기계학습 수업에 오시면 요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선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퍼셉트론, 아달라인,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서비스 벡터, 서포트 벡터 머신, 다층 퍼셉트론, CNN.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신경망을 이용해서 발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멀티 레이어 퍼셉션.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공신경망이에요. 요 세 가지만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퍼셉트론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좀 설명은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렇게 퍼셉트론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을, 결과값을 내보내는 모양을 이렇게 달리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값이 들어오면 yes, no로 맞추는 거를 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속 함수 값을 가다가 그 다음에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변형시킨 거를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요 이유는 그러니까 원리와 이유는 이론으로 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는 요 퍼셉트론 안 쓰고요. 아달라인 안 쓰고요. 실제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부터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요 세 개는 이제 많이 쓰는 모델이니까 우리가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데 표준화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왜 표준화를 하냐면 여기서 보는 이 어떤 하나의 값이
다른 값에 영향을 미쳐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군집 분석할 때 그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즈 들어가고요. 모델에서, 들어가기 전에 프리 프로세스라고 가서 다시 전처리 작업으로 가보고요. 자, 다시 하시고요. 이번에 표준화 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표준화 시켜주는 방법. 여기 보면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필터라는 게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이용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냥 표준화 하나만 거의 쓸 겁니다. 대부분. 자, 추주 들어가서요. 여기서 unsupervised의 attribute로 들어가 볼게요. 자, 웨카 필터 unsupervised attribute 들어가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 normalize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normalized. 자, normalize 클릭. 자, 됐죠? normalize 클릭하시고요. 뭐냐면 표준화 시켜라 라는 거예요. 표준화 시키라는 게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시 제가 no 클래스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미니멈이 23살이고요. 맥시멈이 67살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노멀라이즈 시키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노멀라이즈 시키는 거 age, experiments, 그 다음에 income, family size, 그 다음에 CC average, 그 다음에 모기지 요거까지 education 빼고 요거까지 넣어야 되네요. 자, 1, 2, 3, 4, 5, 7 됐어요? 1, 2, 3, 4, 5, 7 그 다음에 여기 apply 눌러볼게요. apply 자, 얘가 이렇게 놓고 다시 자, 그러면 age가 0과 1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죠? 자, 옆에 보시면 0과 1로 바뀌었죠? 아까 전에 20 몇 살이었죠? 67살하고 20 몇 살이었는데 0과 1 사이 값으로 바뀌었죠? 여기 보니까 밑에도 다 바뀌었죠? 지금? 자, 됐네요. 이제 표준화 됐네요. 다시 클래시파이어 다시 오시고요. 자, 여기서 표준화만 해주고 다시 오시고 자, 추주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펑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펑션에 들어가면 로지스틱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펑션에서 여기 로지스틱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웨카 클래시파이어 펑션의 로지스틱 자,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옵션 옆에 보니까 뭐라고 막 떠 있네요. 그죠? 그런데 로지스틱은 그냥 쓰겠습니다. 옵션 없이. 자, 디폴트 옵션으로 그냥 쓸게요. 스타트. 자, 스타트 해주고요. 자, 그러면 정확도가 어떻게 돼요? 95.7%네요. 그죠? 우리 디시전 트리보다 많이 낮아졌네요. 그죠?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는 98%인데 요거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한 3% 좀 더 적네요. 그러면 요거보다는 디시전 트리 모델이 더 우리 지금 현재 모델에는 더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디시전 트리 모델을 우리가 쓰는 게 맞겠죠. 정확도가 더 높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오즈 레이셔라는 게 있어요. 오즈 레이셔가 있는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이 오즈 레이셔가 중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냐면 만약에 age라는 값이 한 살이 올라가면 즉 나이가 한 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yes하고 no에서 즉 거절하는 사람이 yes로 바뀔 확률이 4배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대가 중요하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즈 레이셔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정확도가 중요한 거니까 정확도 체크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고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게 누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배깅 방법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디시전 트리는 랜덤 포레스트를 쓰면 되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배깅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볼게요. 추즈 들어가시고, 즉 로지스틱을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메타 들어가시고요. 메타. 자, 펑션이 아니고 메타 들어가서 여기 네 번째 배깅이라고 돼 있죠? 배깅 들어갈게요. 배깅. 자, 다시 클릭해서요. 여기 보니까 미니멈 이터레이션이 10개로 돼 있네요. 자, 우리 10개를 100개로 바꿉시다. 100개. 미니멈 이터레이션을 100개로 바꾸고요. 여기 100개. 우리 아까 전에 100개 돌렸잖아요. 그죠? 앞에는. 여기도 100개 돌리고요. 자, 시작하면 안 돼요. 100개 돌리고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클래스파이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모델로 100번 돌릴까예요. 여기 보면은 얘는 트리 모형이에요. 트리 모형은 얘를 안 쓰고 보통 랜덤 포레스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얘를 다시 추주로 들어가 볼게요. 얘를 들어가서 우리 뭐였었죠? 펑션 들어가서 로지스틱을 들어가야죠. 이거. 자,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파이어를 우리가 원하는 방법론으로 교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으로. 자, 됐죠? 요거를 로지스틱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얘를 로지스틱으로 바꿔주고 100번 돌려줘라 이겁니다.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얘를 다시 자, 흰색 바탕에 얘를 클릭하면 옵션이 떠요. 똑같이 또 여기서 또 옵션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로지스틱은 아까 전에 옵션 없었으니까 얘는 그냥 놔두고 이 상태로 디폴트로 해서 100번 돌려주는 것만 하시고 여기서 OK를 눌러볼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자, 그러면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100개로 했더니 자,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자, 밑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자, 지금 보면 폴드 3, 폴드 이렇게 나오죠?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를 100번 돌리는데 아까 전에 우리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또 해줬잖아요. 그럼 실제로 100개를 100번 돌려주는, 그러니까 10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쪼개서 폴드, 이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 데이터를 10개로 쪼개서 한 번 돌려주고 한 번 돌려주고 해서 10번을 돌려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배깅 모델을 돌려주는데 100번 돌리는 거를 또 10개씩 쪼개서 돌려주니까 실제로는 총 돌려주는 횟수는 1000번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지금 8번 거의 다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돌릴 때는 돌려놓으면은 며칠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9번 거의 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폴더까지 해서 10폴드 이제 처리가 끝났고요. 이제 결과 화면에 결과가 뜨겠죠. 오케이 돼서 떴네요. 자, 그런데 95.7%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그죠? 로지스틱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아까 전에 로지스틱 한 개 가지고 돌렸을 때도 아까 전에 비슷했었는데 위에 보시면 나오죠.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죠? 거의 변화가 없네. 예. 변화가 없네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은 여기에 잘 안 맞는다는 거겠죠. 그죠? 전체적으로. 자, 그 다음 모델 별로 어려운 게 없이 그냥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죠?